미문화원 점검 농성 사건의 화가 끓어오른 전두환 정권이 내놓은 대책, 사실은 보복이었는데 그러한 대책으로 나온 학원 안정법에 반대하는 투쟁이 거세게 일어났다. 유신 체제 때부터 해직 교수의 길을 걸어온 안병무, 김성식, 이효재 등 여러 교수들은 학원 안정법 제정 저지 서명을 펴면서 이렇게 전류했다. 제자들의 일부를 수용소에 인계하고 남은 학생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이며, 또 가사 선도된 학생들이 학원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무슨 낯으로 저들을 대할 것인가. 이들과 달리 85년 8월 16일 문교부가 개최한 건국대학 총학장회의에 참석한 134명은 학원 안정법의 근본 취지에 원칙적으로 찬동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박수로 채택했다. 그에 앞서 민정당 원내 총무 이세기는 8월 7일 학원 안정법은 마치 괴물이나 되는 것처럼 잘못 인식돼 있으나 사실은 순진한 양떼를 지키는 목동 같은 법이라고 강변해 빈축을 샀다. 각계의 강한 반대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민정당 내부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전두환 정권은 8월 17일 긴급 당정회의를 통해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이러한 학원 안정법 사태에 이어 김근태 고문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그 유명한 김근태 고문 사건. 고문항공, 남영동, 대공분실, 끔찍한 고문 폭로한 김근태. 고문 위에 세워진 박정희, 전두환 정권, 왜 김근태를 혹독하게 고문했나? 85년 김근태가 고문 실상을 폭로했다. 정권 차원에서 고문을 밥 먹듯이 자행한 탓에 그 피해자가 무척 많았는데 그 가운데 김근태의 경우 자신이 당한 고문의 전모를 낱낱이 드러내 주목을 받았다. 전두환 정권, 더 나아가 극우 반공 체제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고문 문제를 짚었으면 한다. 먼저 전두환 정권은 왜 김근태를 그토록 심하게 고문한 것인가? 박정희 유신 정권이나 전두환 신군부 정권은 고문 위에 세워진 군부 파시즘 정권이었다. 가짜 간첩 사건 만들 때 특히 심했지만 박정희 유신 정권 못지않게 80년대에도 무수히 많은 고문 사건이 있었다. 김근태뿐만 아니라 민청년,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민청년 간부 이후로 등 여러 사람이 심한 고문을 당했다. 그것 때문에 이후로는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았다. 또 선호련, 서울 노동운동연합, 선호력 관계자들, 그리고 이른바 용공, 좌경 사건에 엮인 수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심한 고문을 당했다. 남영동 대공분실을 중심으로 한 치안본부 대공팀은 중앙정보부 안기부 보안사와 함께 보안사, 안기부, 악명 높은 고문 왕국이었다. 남영동 대공분실, 치안본부 대공팀. 전두환 정권에서만도 항림사건, 전민노련사건, 불임사건, 한울의 아람의 사건, 금강의 사건, 오송의 사건 등을 고문으로 조작해냈다. 박종철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으로 사망했다. 남영동 대공분실을 중심으로 한 치안본부 대공팀은 경찰 소속으로 되어 있었지만 87년 전반기에 내무장관을 지냈던 정호용에 의하면 실제로는 안기부가 관장하고 있었다. 예산이나 업무 지시가 안기부에서 나오고 그랬다. 그 중에서도 이근한, 그 유명한 이근한, 노독술만큼 유명한 이근한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대공팀을 빛나게 하는 고문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고문 기술자였다. 이근한. 50년대 사찰계 시절 이래 대공경찰을 상징하는 대공경찰의 대부 박처원이 아끼고 키운 인물이었다. 박처원. 여기서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저질러진 김근태 고문 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살펴보자. 김정남에 의하면 민청학령 활동에 치명적인 재갈을 물릴 기회를 엿보던 전두환 정권의 공안당국이 학생운동가 민청년을 한데 묶어 처단을 국리하게 됐고, 민청년 활동, 그때 깃발 사건, 민추위 사건,
민주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학내외에서 일어난 각종 시위와 노사 갈등의 배후에 서울대 민주화 추진위원회 민추위가 있고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한 문용식의 배후의 민청년 의장으로 활동한 김근태가 있다는 각본을 전두환 정권이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각본을 짜고 김근태를 고문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 아니다. 전두환 정권은 그해 5월 학생들의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으로 인한 분노, 그래서 대학가를 옥죄기 위한 학원 안정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에서 비롯한 악감정 같은 것이 쌓인 상태였다. 그러한 분노와 안갑정 등이 겹쳐 청년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김근태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고문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도대체 김근태라는 한 개인을 왜 그렇게 심하게 고문했는지 이해할 도리가 없다. 박정희 때건 특히 유신 권력이 심했지만 전두환 때건 전기고문, 물고문 등 극심한 고문은 공산주의자라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였다. 82년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에서 여대생들도 지독한 고문을 당했는데 그건 역시 공산주의자라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김근태 고문은 그러한 조작을 하기 위해서 차용된 것 같지가 않다. 특별히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려고 한 것만도 아닌 것 같다. 85년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5.15에서 24일 동안 고문을 당했던 김근태 이야기를 그린 영화 남영동 1985 남영동 1985 야, 이거 꼭 봐야 되겠네. 고문기술자 이근학에게 칠성대 위에 묶여 정기 고문당한 김근태. 김근태는 어떻게 고문을 당했나 상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무서운 장면이긴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하나 되짚었으면 한다. 항소 이유소 피고인 김근태, 종로구 무학동, 부천시역 곡동 김근태, 생년월일 47년. 김근태가 86년 봄 서울구치소에서 쓴 항소 이유서. 김근태 고문을 상세히 다룬 글들이 여러 책에 실려 있고 남영동 1985년이라는 영화로도 나왔다. 잘 만든 영화인데 흥행은 안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김근태가 86년 봄 서울구치소에서 쓴 항소 이유서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고문 실상을 살펴보자. 김근태는 1985년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경찰서에서 구류를 살았다. 83년 민청령 의장을 맡은 후 2년 동안 거듭 구류를 당했는데 이때가 7번째 구류였다. 비가 내린 9월 4일 새벽 5시 반 김근태는 잠이 덜 깬 채 남영동의 치안본부 대공분실 5층 15호실로 끌려갔다. 김근태는 이때부터 23일간 대공분실에 갇혀 있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훗날 87년 1월 박종철도 김근태가 고초를 겪은 대공분실 5층에 끌려와 방은 달랐지만 고문 사망하게 된다. 박종철이 끌려간 건 역시 알고께도 깃발 사건과 관련돼 있었다. 깃발 사건. 대체 깃발 사건이 뭐야? 공안당국은 깃발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학교 선배 박종훈의 소재를 대람해 박종철을 연행, 고문에 끝내 죽음에 이르게 했다. 박종훈은 그 후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으로 변신해 국회의원 선거에 거듭 출마한 것에 이어 극우 성향 매체의 논설위원으로 목청을 높였다.
왜 이렇게 변절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박종은. 9월 4일 김근태는 오전 7시 반경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온 지 2시간이 지난 이때부터 낮 12시 반까지 물고문을 5시간 동안 받았다. 물고문 5시간. 지식해버릴 것 같은 숨막히는 절망감 속에서 묻는 말에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기를 쓰고 말하자 필요 없어. 아직 멀었구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항복이야 라는 답이 돌아왔다. 첫 번째 고문부터 너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고문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수건이 다시 덮이고 눈이 가려지고 샤워기에서 맹렬하게 물이 쏟아졌다. 그날 저녁 8시경 두 번째 물고문이 시작됐는데 그 다음날 새벽 1시경까지 계속됐다. 이때도 무려 5시간이나 물고문을 받은 것이다. 5시간이야. 끔찍하구나. 끔찍해. 9월 5일 한 사내가 델시 상표가 붙어있는 사무용 가방을 델시 상표가 뭐야? 사무용 가방을 들고 방에 들어왔다. 90kg에 육박할 것 같은 건장한 최고의 고문 전문가 또는 전담자가 온 것이었다. 이게 바로 이근한이겠지. 델시 상표. 전형적인 업계 타입의 풍모였다. 그런 곳에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김근태한테 작업을 차근차근 할 테니까 단단히 각오하라고 속삭이던 말이다. 고문경찰 이근한 현장 수배. 고문기술자 이근한 경기도경 공안분실장 경감을 긴급 현장 수배합니다. 이제는 72년부터 공안경찰로 근무하여 왔고 79년 이후 대공분실 등에서 시국사건을 전담하여 소위 관절뽑기를 주특기로 하여 물고문, 정기고문 등 능숙한 고문기술로 난민전 사건, 민재동맹당 사건, 김근태 씨 사건 등을 조작하고 수많은 민주인사의 심신을 파괴한 자입니다. 야만적 고문경찰을 처벌하여 우리 사회에서 반인간적 고문행위를 퇴치합시다. 현상금 100만 원. 돈 왜 이렇게 적어? 89년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협의회와 전국민주운동연합 인권위원회가 내건 이근한 현상 수배 전단. 이근한은 김근태를 고문하면서 그동안 장의사 일이 없어서 한가했는데 이제 일감이 풍족하게 생겨서 살맛이 난다고 말했다고 한다. 장의사 일. 그자가 바로 악명 높은 이근한 아닌가. 그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게 된다. 전문급 정기 고문은 9월 5일 오후 8시 반부터 6일 새벽 1시경까지 계속됐다. 전기고문에 앞서 물고문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물고문이 진행돼 몸이 땀에 흠뻑 젖으면 그때부터 전기고문을 했다. 김근태를 발가벗기고 눈을 가려 칠성대 위에 꽁꽁 묶은 다음 전기가 잘 통하도록 머리, 가슴, 사타구니에 물을 뿌리고 발에 전원을 연결했다. 처음에는 짧고 약하게 전류를 흘리다가 점점 길고 강력하게 전류 세기를 높였고 그 후 중간에 다시 약하게 했다가 벼랑간 전류 세기를 아주 강하게 했다. 소리를 지른다고 강하게 전류를 통하고 이빨로 꽉 문 혀를 빼라고 강하고도 긴 전류를 흘려보냈다. 전기 고문을 할 때에는 비명이 바깥에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고 라디오를 크게 틀었다. 이근은 가끔씩 김근태의 발등에 전기를 직접 갖다 대기도 했다. 그 때문에 김근태 발등에 살가죽이 꺼멓게 타버렸다. 전기 고문은 김근태의 핏줄을 뒤틀어 놓고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겨 마디마디 끊어버리는 것 같았다. 극심한 통증과 죽음의 공포가 김근태에게 밀려왔다. 그것에 대해 김근태는 이렇게 썼다. 빠개질 듯이 아픈 머리가 큰 수박처럼 부풀어 오른 것 같기도 했고 나는 칙칙하고 끈적끈적한 뇌마디를 계속 찔러댔다. 멱다진 돼지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것처럼 헉헉 꺼이꺼이하면서 어두운 비명을 토해냈다. 거기에는 슬픔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그런 것이 끼어들려진 전혀 없었다. 드디어 축 늘어졌다. 자기 가족 걱정하면서 미소 띠고 고문한 짐승들,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의 시간, 그것도 국가 권력이 허가하고 부추긴 짐승들의 시간이었다. 고문은 미리 계획된 것이었고 그들은 분노나 흥분에 밑이 없이 미소까지 띠고 고문했다고 김근태는 밝혔다. 그동안 장의사 일이 없어서 한가했는데 이제 일감이 풍족하게 생겨서 살맛이 난다. 이근한 라는 말에서도 이 점은 잘 드러난다. 고문을 하면서 시집간 딸이 잘 사는지 모르겠다. 아들놈이 체력장을 잘 치렀는지 모르겠다는 등 자기 가족에 대한 애정 어린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것 또한 소름 끼치는 대목이다. 9월 6일부터 고문은 어떤 식으로 계속됐나. 9월 6일 처음으로 김근태에게 점심 식사를 줬다.
그때까지 김근태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고 한 끼도 먹지 못했다. 그날 저녁 7시가 조금 지나서 다시 전기 고문이 시작됐다. 그날의 고문은 포악하고 격렬했다. 격렬한 전기 고문을 길게 아주 길게 가했다. 고통을 못 이겨 소리소리 질러 목 안에서는 피냄새가 역하게 올라오고 콧 속에서도 단내가 계속 피어올랐다. 김근태는 온몸이 고문대 위에서 오그라드는 것 같았고 살가죽과 뼈만 남아버리는 것 같기도 했다. 고문은 이튿날 새벽 1시경까지 쉬지 않고 계속됐다. 9월 8일 이날은 일요일이었는데 오전 10시경 고문 기술자들이 들이닥쳤다. 총경 윤재호가 소리소리 질러댔다. 너희 새끼 배우를 한데 콧구멍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폐기종을 만들어 죽여버리겠다. 고문 기술자는 이렇게 협박했다. 이 새끼 항복했다더니 아직 입이 살아서 움직이는구만. 진짜 맛을 보여주겠다. 남민전 이재문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전민노련 이태복 얘기 너도 들었을 거다. 이재문이는 여기서 당해서 이미 속이 부서져 감옥에서 병사한 거야. 너도 각오해. 경정 백남훈이 추궁했다. 경정 백남훈 어디서 어떻게 월북했느냐고. 삼천포에서 배를 타고 갔다고 했더니 고문 기술자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최악의 끔찍스러운 길고 긴 고문, 최후의 만찬 고문으로 균형 상태이도 끔찍한, 정말 끔찍한 웃음이다. 이날은 남현동에서 고문을 당한 날 중에서 최악의 날,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날이었다. 가장 혹독하고 긴 고문을 받았다. 8일 1시 반경 일단 오전 고문은 끝났다. 그러나 저녁 7시경 또 전기 고문이 시작돼 밤 12시까지 계속됐다. 물고문 중간에는 입안에 고춧가루를 쳐넣었다. 무슨 화학약품이라고 하면서 자재 위에 한 움큼 놓인 것을 입, 귀, 코 속으로 녹아들게도 했다. 9월 10일에는 저녁 7시경부터 10시경까지 정기본 고문을 당했다. 대단히 빠른 진동 때문에 발등에 심한 통증을 왔다. 이자들은 9월 13일 밤 10시에는 오늘이 금요일이고 13일이다. 최후의 만찬이다. 너 장례날이다. 라고 하면서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계속했다. 그 다음날 새벽 2시 반까지 고문을 계속했다. 고문 기술자가 필요해 주춤하니까 경정 김수연이 나서서 꽤 오랫동안 전기고문을 했다. 최후의 만찬이 어서인지 8일 고문에 못지 않았는데 이날 이후 김근태는 결정적으로 균형 상태를 잃었다. 새벽 2시 반에 고문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자들은 새벽 3시경부터 5시 반경까지 또다시 고문했다. 9번째 고문이 있었던 날부터 남영동을 떠나는 26일까지 김근태는 목이 붓고 쉬어서 말을 하기 어려웠다. 머리는 깨져나갈 것 같았고 온몸이 산산이 부서지기 직전이었다. 고문 때문에 13일 이후에는 밥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다. 그뿐 아니라 고문을 가한 자들은 김근태에게 14일부터 29일까지 평균 4시간 동안만 잠을 자게 했다. 정신적 고문을 병행한 것이다. 20일 저녁 8시경에서 10시 반경까지 김근태에게 마지막 고문을 가했는데 역시 전기 고문과 물 고문을 번갈아 가면서 했다. 25일에는 김근태에게 집단 폭행을 가한 다음 알몸으로 바닥을 기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필요라라고 강요했다. 김근태 나이 40이었다. 울음 터지고 통곡 나온 법정, 정치적 희생양으로 김근태 고문. 그곳에서 23일 동안 겪은 고통, 생지옥이라는 말이 조금 더 과하지 않을 그 고통을 건조한 활자로 어찌 넘길 수 있을까 싶다. 그런데 음습한 곳에서 이뤄진 고문의 진실을 밝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나. 살벌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도 그렇고 고문을 자행한 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렵지 않았나. 김근태는 자신을 고문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잘 기억하고 있었다. 총경 윤재호, 경정 김수연, 백남훈, 경위 김영두, 경장 정영규, 최상남, 박병선, 이미갑 등과 이름 모르는 고문 전문가 한 사람. 이게 이근한인데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고문할 때에는 서로 이름 대신 사장, 상무 이런 식으로 불렀지만 조서에 서명할 때에는 이름을 써야 하지 않나. 김근태는 그걸 눈여겨보고 이름을 기억한 것이다. 85년 12월 19일 김근태는 법정에서 고문 실상을 폭로했다. 85년. 너무나도 참혹한 침실의 방청 속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고 곧 울음바다가 됐다. 나중에는 통고까지 나왔다. 심지어 교도관들조차 숙연한 분위기가 됐다. 그토록 심한 고문을 한 것에 대해 김근태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 사건은 정치적 보복이며 그 대상으로 본인이 찍힌 것입니다.
85년 5월 학생들의 미문화원 사건으로 크게 충격을 받은 정치 군부는 학생운동에게 그리고 민주화운동에게 복수하고자 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소위 학원안정법 제정 기도였습니다. 국민의 한결같은 반대로 학원안정법 제정은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정치 군부는 이것을 수치나 치욕으로 판단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표적으로서 희생양으로서 본인은 선택되었습니다. 김근태 고문 사건을 계기로 각계의 민주화운동 세력과 신민당 등 정치권이 참여하는 고문 및 용공 조작 저지 공동 대책위원회 약칭 고문공대위가 85년 10월 17일 결성됐다. 법정에서 폭로하기 전에 고문공대위가 결성될 수 있었던 건 김근태가 검찰로 송치되던 중 짧은 시간 동안 만날 수 있었던 부인 인재근에게 고문 실상을 얘기했기 때문이다. 부인 인재근. 87년 박종철이 고문 사망하자 27 추도대회와 33 평화 대행진을 이끌어간 모체가 바로 이 고문 공대위다. 고문 공대위는 박정철 고문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문 추도회 준비위원회로 바뀌는데 그것은 6월 항쟁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민주헌법쟁치 국민운동본부 국본 발족으로 이어지게 된다. 김근태의 고문 실상 폭로가 6월 항쟁에서 구심점이 되는 국본을 조직하는 데까지 이어진 것이다. 고문으로 조작된 죄목으로 김근태는 전두환 정권이 막을 내릴 때까지도 풀려나지 못했다. 6월 항쟁 1년 후인 88년 6월 30일 돼서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 후 여러 활동을 전개하지만 2011년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고문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얼굴 없는 고문 기숙자로 불리던 이근하는 1988년 12월 그 실체가 밝혀지면서 수배됐다. 그렇지만 11년이나 잠적했다가 1999년 10월 28일 자수형식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99년 12월 16일 검찰은 이근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박초원, 85년 김근태 고문 사건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장, 박초원이 혼을 내서라도 철저히 밝혀내라는 정형근, 85년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단장의 말에 따라 정형근, 김근태 수사에 이근한을 투입했다. 수사 상황을 정형근과 치안본부장, 검찰 등에 수시로 보고했다. 김근태 고문 사실이 폭로된 후 정형근을 비롯한 안기부 관계자들,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99년 이때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정형근은 85년 당시 박초원에게 수사를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 목사로 변한 이근하는 자신이 한 건 고문이 아니라 신문 일종의 예술이었으며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애국이었다고 궤변을 들어놨다. 또한 지금 당장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난 똑같이 일할 것이다 라고 강변했다. 지난날 고문 기숙자들을 부추기고 비호한 세력이 여전히 막강한 현실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참담한 풍경이다. 학생들, 미국 문화원에 이어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 다른 사안을 짚었으면 한다. 85년 5월 미국 문화원 점거.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에 이어 그의 하반기에 또 하나의 점거 농성 사건이 일어나지 않나. 85년 11월 18일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 농성 사건이 일어났다.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 농성. 민정당. 이날 오전 8시경 전 학년 민주 정부 수립과 민족 자주 통일을 위한 투쟁이 산하 파시원법 철폐 투쟁위원회 소속 14개 대학 191명의 학생이 서울 가락동에 있는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에 기습적으로 쳐들어와 점거 농성을 벌였다.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과 달리 이때는 경찰력이 바로 투입됐다. 191명을 체포하겠다고 긴급 출동한 특수 테러 진압대를 포함해 정사복, 경찰 2,100여 명이 학생들이 있는 연수원 본관을 에워쌌다. 그런 가운데 학생들은
옥상에서 집회를 여는 한편 건물 내부 벽에 녹색 페인트로 광주 사태 원흉 처단하라, 장기 집권 획책하는 일당 처단하라 등의 구호를 써놨다. 낮 12시가 조금 지나서 진압작전이 시작됐다.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고 고가 사다리차를 동원해 옥상을 향해 물줄기도 쏘고 철탄도 발사했다. 오후 2시가 지난 시각 진압작전이 종료되고 학생들이 모두 연행됐다.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은 그렇게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전두환 정권은 점거농성에 참여한 학생들을 폭력 방화 사범으로 몰아구속했다. 언론은 6개월 전에 있었던 미국 문화원 점거농성 사건과 마찬가지로 도시게릴라, 적군파식이라는 극렬한 용어를 쓰면서 학생들을 매도했다. 대학생들 민정연수원 6시간 점거.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1985년 11월 18일자 통화입니다. 5.3 사태 빌미로 정면 탄압 나선 전두환 정권의 영구 집권 꼼수 내각제. 동상이몽 속에서도 전국을 뜨겁게 달군 개헌열기. 85년 2.12 총선을 거치며 개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86년에 들어서면 개헌운동이 불붙게 된다. 그런데 야당, 제야, 학생운동, 진영 등은 독재철폐라는 대전제에는 공감했지만 문제를 풀 방법과 지향점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그림을 그렸다. 또한 하나의 부분은 예컨대 학생운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부는 견해가 서로 다른 조직들로 확연히 정립된다. 동상이몽이었던 셈인데 그러한 개헌 문제를 살펴봤으면 한다. 2.12 총선 직전에 급조된 신민당은 직선제 개헌을 들고 나와 바람을 일으켰다. 개헌 문제는 학생 운동권이나 제야 운동권에서도 제기됐다. 그러나 각 단체에 따라 견해가 다양했고 또 언제 발표하느냐에 따라 약간씩 달랐다. 민통연,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민통연은 85년 11월 20일 민주헌법 쟁취위원회를 조직했다. 민통연은 학생 운동권이나 다른 제야 운동권과는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이무렵 학생 운동권이나 노동 운동권에서는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 직선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 민중이 참여하는 헌법 제정의회 같은 것을 통해 민중 중심의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생들은 파시헌법 철폐 투쟁도 들고 나왔다. 85년 11월에는 전국학생 총연맹 산하 파시헌법 철폐 투쟁위원회 소속 14개 대학 191명이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을 3시간이나 점거했다. 학생운동단체, 노동운동단체들은 2.12 총선 때와는 차이가 나게 야당의 우유부단하고 타협적인 성격을 개헌운동 목표 하나로 설정했다. 그와 달리 민통연은 야당의 기회주의적 성격이나 직선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민주헌법의 권력구조는 대통령 직선제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통연이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직선제 개헌을 하면 군사정권을 퇴진시킬 수 있다고 확고히 믿었기 때문이다. 너무너무 적은데